2025학년도 그 수능의 문을 열어봅시다. 여러분 함께 화이팅해요. 며칠 전에 정말 재미있는 글을 봤는데요. 학교에서도 좀 실용적인 걸 가르쳐야 된다. 고등학교 때까지. 그때까지는 그래도 의무교육이라서 모든 학생들이, 모든 국민들이 어떻게든 학교는 다닐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몇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가 요리였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응급처치. 그리고 세 번째가 이런 유지보수하는 거였어요. 집을 유지보수하는 것, 뭐 망치로 뭔가 못을 박는다던가. 그리고 4위가 아마 자동차 정비였던 것 같아. 그래, 맞아. 이 네 가지는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바로 이 무슨 정비, 수리,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By their very nature라고 했습니다. 원래 by nature라고 그러면은 뭐 본질적으로라는 의미예요. 근데 their very가 붙어서 아주 그야말로 본질적으로 이렇게 강조가 됐습니다. 본질적으로 the concept of maintenance and repair. maintenance는 정비하는 거고요. repair는 수리하는 겁니다. 정비와 수리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은 근데 여기 s가 붙어서 복수네요. 그래서 비동사 are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비와 수리의 개념들은 predominantly 하면은 주로 이런 뜻이고 주로 examined. 자, 왜 examined가 됐을까? 지금 수동태예요. 그래서 are examined. 검토가 됩니다. 검토됩니다. From a process-oriented perspective. 바로 과정이 지향되는, 그래서 과정 지향적인 그런 관점으로부터 이 정비와 수리의 개념이 검토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과정일까요? 우리가 고장나면 휙 버려버리잖아. 그러면 사용의 과정이 없는 거야. 그냥 조금 사용하다 그냥 휙휙 버리고 새로 사고 이렇게 돼버리는데 우리가 그것을 고치고 또 새롭게 좀 더 다듬어서 쓰고 한다면 그러면 그 과정이 생기는 거잖아. 사용의 과정.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일단은 the focus in related scholarly discourse 라고 되어 있어서 나는 전치사구는 무조건 괄호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학문적인 scholarly, school 이런 게 붙으면은 학교, 학문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scholarly라고 하면은 학문적인 discourse 하면은 이거는 담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관련된 학문적 담론의 초점은, 중점은 often revolves, 이루어집니다. around the lifespan or life cycle of objects and technologies. 그런 물건과 기술의 수명 혹은 그 생애 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revolves라고 하면 원래 리볼브는 돌다 회전하다라는 의미예요. 돌다 회전하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되어 간다라고 할 때 돌아간다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의미의 확장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수리와 정비에 대한 학문적인 그런 담론의 초점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바로 이 물건과 기술의 수명이라던가 생애 주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In this context, 이러한 맥락이라면 바로 앞에서의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이 물건을 수리하거나 내지는 뭐 고쳐 쓰거나 하는 것은 바로 이 물건과 기술의 수명, 생애 주기를 중심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데, 자, 이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maintenance and repair, 정비와 수리는 are considered 여겨집니다. 수동태지. 무엇으로 여겨집니까? 바로 행위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일까? 주격 관계대명사가 뒤를 꾸며주고 있는데 여기가 복수라서 practices, 선행사가 복수라서 여기도 동사 원형이 나왔네요. have the potential,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행위로 여겨져요. 어떤 잠재력? 바로 to 부정사가 더 포텐셜을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인데 prolong, 연장하는 거야.
the existence of object. 물체의 존재, 물건의 존재를 연장하고 나는 사실 여기에서 and insure도 된다고 생각해. 근데 그냥 여기 콤마하고 현재 분사가 됐어. 그래서 물건의 존재를 연장하고 그래서 their sustained utilization over an extended period. 자, 여기서의 they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their는 바로 앞에 나오는 물체를 가리켜요. 그래서 그 물체들의, 그 물건들의 지속되는 활용을 보장할 수 있는 그것도 over an extended period. extended period는 장기간인데 장기간에 걸쳐서 over가 나와서 걸쳐가 된 거야. 장기간에 걸쳐서 그 물체의 지속적인 활용을 보장하고 그러면서 그 존재, 물체의 존재를 연장시키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practices, 행위로 여겨집니다. 무엇이? maintenance and repair가. 상당히 우리는 그냥 수리해서 쓴다, 고쳐서 쓴다 그런 의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철학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포텐셜부터 over an extended period까지. 자, 여기 요 부분은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요 의미를 알아두는 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요 문장 상당히 까다로운 지문이긴 했어요. 지금 보면 Craft and Raver가 이제 비판적으로 engage with 했다라고 하는데 이 engage with를 여기 해석에서는 굉장히 그냥 사용하다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하게 했지만 engage with가 원래는 사용하다라는 의미는 사실 그렇게 딱히 있지는 않아요. 근데 다루다라는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 다루다. 근데 무엇을 다뤘냐면 무엇을 비판적으로 다뤘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보면 이제 anthropomorphic metaphors라고 했는데 anthropomorphic, anthro가 앞에 나오잖아. 그러면 이거는 인간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anthropomorphic이라고 하면은 의인화된, 사람처럼 묘사된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의인화된 이런 은유들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다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의인화된 은유들은 뒤에 주격 관계 대명사 절이 지금 수식을 하고 있는데 imply a biography of things, appropriately highlighting that 이라고 했는데 일단 지금 여기 보자. 바이오그래피 뭐니? 우리 자서전으로 알고 있죠? 자서전도 되지만 여기처럼 일대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물건의 어떤 물체의 일대기를 암시하는 그런 의인화된 은유를 비판적으로 사용했다. 이게 지금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생각해보자. 그럼 사람들은 종종 뭐라고 하니? 요번에 아이폰 17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이폰 17이 탄생했다. 태어났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그 모델은, 그 디자인은 죽었다. 라고 표현을 하잖아. 살고 죽는 건 생명이 있는 건데, 그지? 근데 이 물체의 어떤 일대기를 암시하는 듯한 그런 의인화된 표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비판적으로 다뤘다.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린지 알겠지? 그리고 좀 더 적절하게는 하면서 좀 콤마하고 하이라이팅. 그래서 지금 현재 분사 구문이에요. 적절하게 또 강조도 했는데 that conventional understanding of the life cycle of technology. 그 기술의 생명 주기에 대한 그런 관례적인 이해가 라고 하고 지금 사이에 삽입구가 들어갔어요. from, to, 그리고 from. 이렇게 돼서 요거는 지금 부사 구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고 이 하이라이팅의
목적절인데 목적절의 주어는 conventional understanding이 됩니다. 핵심 주어가. 그러니까 이 기술의 수명 주기에 대한 관례적인 이해가 뭘 했다고? provides an incomplete definition. 불완전한 그런 정의를 제공한다고 적절히 강조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서 중요한 게 핵심 주어가 굉장히 멀리 있어요. conventional understanding 해가지고 굉장히 멀리 있죠. 단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동사가 저 멀리에 떨어져 있는데 이 동사 원형에 s가 붙었다는 것.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문장의 이해 자체 굉장히 많이 어려운 문장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딱 보고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깊이, 그런 얕은 깊이의 문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그 생명 주기에 대한 관례적인 이해. 그냥 시장에 나왔어. 그럼 태어난 거야? 그러다가 이제 시장에서 안 보여. 다음 모델이 나왔어. 그럼 죽은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런 수명 주기에 대한 관례적인 이해가 무엇을 제공합니까? An incomplete definition. 불완전한 정의를 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불완전한 정의라는 건 뭐야? 결국 이 기술의 그런 생애 주기, 기술의 생애 주기에 대한 조금 좀 완전하지 않은, 옳지 않은까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정의를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생각해봐. 요 중간에 지금 들어간 거 봐봐. 그 기술에 대한 수명 주기, 이거를 맨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그 기술의 획득, 맨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알아내. 그다음 to its disposal, 그것을 폐기하는 거야. 근데 그 폐기는 어떤 폐기야? 자, 여기 이거 from은 여기 붙네. 가정으로부터의 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정으로부터 버리는 것. 그러니까 그 기술이 만들어져서 가정에서부터 그 기술이 버려지는 것까지의 그 테크놀로지의 라이프 사이클, 수명 주기에 대한 그런 컨벤셔널 언더스탠딩, 그냥 관례적으로 전통적으로 우리가 하는 이해는 결국 그 기술에 대한 불완전한 정의를 제공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스마트폰이 그냥 시장에 나왔어. 그럼 태어나고 그러다가 다음 모델이 나오면 지금 있는 모델은 죽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의인화해서 그 표현을 다루다 보면 자 봐봐. 스마트폰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샀다가 버리는 과정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 우리가 버리면 걔네가 그냥 공중으로 분해돼서 사라지니? 아니잖아. 그리고 스마트폰이 만들어질 때 걔가 뭐 응애하고 태어나니 그 하늘에서 떨어지니 아니잖아. 스마트폰이 만들어지는데 어떠한 자원이 쓰였는지, 그리고 쓰레기가 된 이후에는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도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냥 이 의인화된 이제 이해되지? 이 의인화된 이런 표현들, 죽었다, 살았다, 태어났다 하는 이런 표현들은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이제 스마트폰이 어떤 자원으로 만들어져서 이제 나중에 없어질 때는 환경에 벌어져서 이런 영향을 끼친다.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인화된 이 표현들 이거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크랍하고 웨버는. 그러면서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가 이 기술의 라이프 스팬이나 이런 것에 따른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불완전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심오한 문장이었어요. 아주 많이 어려웠을 것 같긴 해. 이건 정말 좀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와, 여러분 많이 어려웠겠다. 일단은 여기 콤마하고 하이라이팅한 부분은 and 라고 하셔야 되고 they, crap하고 weber 주어가 같으니까 생략됐을 거 아니야. 그리고 highlight 이런 식으로 됐었을 거예요. 물론 여기 요 day하고 highlight 사이에 appropriately가 들어갔어야 됐겠죠. 그죠? 자, 이런 아주 복잡한 문장이었고 이제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는 이거를 끝까지 보고 한번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해석도 가능한데요. 여러분들은 처음 해봤으면 이게 무슨 소리 했을 겁니다. In reality 하면 실제로 란 뜻이지 사실 하는 in fact하고도 굉장히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실 object,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do not conform to 무엇을 따르다죠. conform, 무엇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a linear life cycle model. 이런 선형적인 그런 수명 주기 모델을 따르지 않습니다. 선형적이라고 하는 것은 straightforward, 그냥 이렇게 선으로 쭉 이어지는 굉장히 평탄한 그런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그런 선형적인 평탄한 수명 주기 모델을 따르지 않고 they는 여기서 앞에 나왔던 object를 가리키겠죠. 그 물체들은 undergo, 겪습니다. breakdowns, 고장을 겪거나, 그리고 수리를 또 기다리기도 하고요. are stored away, 그리고 사용되지 않고, away, 멀리 저장된다, 사용되지 않고 저장이 되거나, or find themselves, 아니면 자기들 자신을 찾아요. 어떻게 된 걸 발견해요? relegated. relegated 하면은 이거 추방된이라고 해서 지금 이거 과거 분사가 목적 보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추방돼서 이 지하실에 있다가 그러고 나서 결국엔 only to 뭐 하곤 해요? be rediscovered. 다시 발견이 되는 거야, 수동태. and repurposed later.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엔 용도가 변경되기도 합니다인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굉장히 긴 병렬 구조의 이 상황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자, 이 object들은 겪어요. 고장을 겪고 수리도 기다리고 그러다가 좀 저장돼서 어디 이렇게 사용되지 않고 보관되거나 아니면 자기들 자신을 찾습니다. 결국엔 쫓겨나서 추방돼서 그 지하실에 가 있거나 그러면서 결국은 뭐 하게 됩니까? only to be rediscovered and repurposed later. 자, 여기에서는 비동사에 엮인 수동태의 과거 분사가 두 개가 또 병렬 구조로 묶이게 되죠. 상당히 복잡한 그런 문장 되겠습니다. 어법으로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네요. 그러니까 선형적인 수명이면 구매했어, 사용됐어, 그리고 버림 이런 식으로 딱딱딱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많은 다른 경우들을 물건들은 겪는다. 물건들은 다 이런 과정들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Additionally, 게다가 objects 이 물건들은 may enter recycling or second-hand cycle. 그쵸? 재활용이라던가 재활용 또는 세컨핸드, 중고품의 그런 과정에 들어가기도 하며 순환 과정이요. 사이클은 이렇게 도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순환 과정으로 들어갈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leading to a dynamic afterlife marked by diverse application 이라고 했는데 diverse라고 하면 다양한 이거 application 원래 적용도 되고요. 그리고 용도도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용도가 특징인. 자, marked by 하면은 자, 이거는 어떤 표현이랑 같냐면 characterized by랑 똑같습니다. characterized by도 보면은 자, 이것도 뭐예요? 결국엔 무엇이 특징인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양한 용도가 특징인 아주 그 역동적인 다이나믹, 역동적인 사후생애. 그러니까 원래의 본 용도를 끝내고 그 이후의 용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leading to.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현재 분사 구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 문장은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일단은 may enter 나왔죠. 여기 현재 분사 나왔죠. 그리고 나서 marked by 나왔죠. 그래서 저는 좀 왠지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어법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니까 요건 좀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거고요. 사실은 요 앞에서 요 문장도 어법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은데 이건 서술형으로 나오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문장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요 문장도 어법으로 나오기 굉장히 좋은 문장이죠. 이해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와 같이, as such, 그와 같이 the life of an object, 한 물건의 생애는 exhibit, 보여줍니다. 훨씬 더 far more, 지금 비교급을 수식하는 부사 왔죠? 훨씬 더 complicated, 복잡하고 그리고 적응적인, 복잡하고 적응적인 그런 경로를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는 than a simplistic linear progression, 이런 단순화된 그런 선형적인, 아주 그냥 직선으로 쭉 평탄하게 가는 선형적인 그런 진행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적응적인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래서 물건을 갖다가 그냥 그런 식으로 뭐 태어났다, 죽었다 이런 식으로 의문화된 은유를 쓰면서 하는 건 옳지 않다. 이 생애들이, 이 물건의 그 사용되는 과정들이 그렇게 뭐 태어나고 죽고 끝 이게 아니다. 그 이후에도 뭐가 계속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물건 사용 과정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지문 되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처음에 우리가 들어갈 때는 좀 쉽게 생각했다가 아무래도 좀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지문 일단은 첫 번째로 주제요로 나올 수 있겠어요. 주제, 제목, 요지로 나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어법, 서술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순서도 나올 수 있겠고. 자, 그러면 순서를 보려고 하면 우리 이렇게 좀 글을 이렇게 작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누어 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를 보자면 일단 마지막에 게다가 하는 부분 있죠? 여기서부터가 마지막 C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사람 이름 나온 데 있죠? crab and weather. 이 사람들이 나왔을 때가 여기가 B가 되는데 좀 길어 보이긴 해요. 그리고 나서 관련된에서 관련된이라고 하니까 이제 얘가 바로 첫 문장에서 이어진다라는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A로 잡아주시면 이렇게 해서 순서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웠어요. 지문이 꽤 길고 어렵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한 번 더 들어보세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밑에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요 도표로도 구조도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림으로도 보여주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보고 수업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문장들이 좀 까다로워서 이게 다 연결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아주 자세하게 한 문장 보고 그리고 내용을 한번 생각하면서 얘네들을 보고 내용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보고 하는 식으로 해서 한 두세 번은 보셔야 이해가 찰떡같이 잘 되실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조회수를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좀 믿어주시고 하지만 제대로 공부하시면 정말 도움은 될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주제 어떻게 나올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주제는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는 물체. 근데 이 물체는 뭐였어요? 아까 기계. 그쵸? 물체의 유지, 수리 과정과 그 복잡한 그는 안 들어가도 괜찮아. 복잡한 생애 주기. 절대로 간단하지 않다. 우리에게는 그냥 사서 사용하고 버리는 굉장히 단순한 거였지만 그 물체에게는 굉장히 그 앞에도 만들어지는 공정 그리고 우리한테 버려지고 난 다음에 그런 과정들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생애 주기가 단순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목은 항상 뭐 똑같이 나오긴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어휘들 잘 익혀 놓으시면 됩니다. 일단은 maintenance and repair. 자, 이거 나 그냥 대문자 이니셜을 쓸게요. 그리고 나서 콜론 한 다음에 rethinking. 다시 생각하기. 무엇을? The life cycle of object. 오케이?
이렇게도 할 수 있겠고, 아니면 또 두 번째 한번 해볼까요? The adaptive. 이게 적응하는 거야. adaptive afterlife. 그러니까는 각각 다 달라. 그래서 adaptive afterlife. 우리가 쓰고 난 다음에 어떻게 쓰여질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얘네들한테 굉장히 다양한 길이 남아있단 말이야. 핸드폰만 보더라도 그 안에 되게 코딱지보다도 더 작게 먼지만큼의 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만 수거하는 업체들도 있고요. 아니면 그 부품들만 다시 수거하는 업체들도 있으며, 아니면 얘네가 제3세계 이런 데 가서 또 팔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The Adaptive Afterlife of Technologies. 자, 나 이거 대문자로 쓸래요. And Technology는 쓸 수 있는데 Artifacts. 물건들을 artifacts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제목으로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서술형 어떻게 준비하나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이제 40번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40번 마지막에 서술형으로 나오는 문장을 어떻게 학습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항상 이제 학습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뭐 수능 여기에서만 뿐만 아니라 1년 내내 모의고사의 모든 그 한 문장 요약으로 출제된 문제들에서는 항상 마지막에 그 요약문을 가지고 서술형 어떻게 준비하고 학습할 것인가를 선생님이 직접 몸소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능 39번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지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다. 저도 응원하면서 계속 열심히 수업을 찍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라이크와 좋아요, 구독 저에게 엄청 큰 힘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저희 멤버십도 있어요. 가입해 두시면 내년에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